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과거 1만 년 동안 가장 위험한 백두산 화산 폭발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서울, 경기를 포함 한반도는 안전한 지워 폭발의 가능성과 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1000년 전 서기 946년 밀레니엄 대분화를 일으켰던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일본 열도까지 그 폭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 200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로 기록됐을 정도인데 근래에 들어서 다시 분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발이 재현될 가능성,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그마와 만났을 때의 위력을 알아봅니다. 우선 먼저 인류가 기억하는 지구상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 베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시베리아 용암지대를 이룬 거대한 화산 활동의 분출량은 무려 100만에서 400만 킬로미터 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아마도 인류가 들었을 가장 큰 폭발음과 함께 토바오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분출량은 2,800 세제곱평방킬로미터로 1980년 폭발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1만 배였습니다. 2,500km 떨어진 인도양 해저에 화산재가 35cm 깊이로 쌓였습니다. 먼지가 해를 가려 지구 기온이 몇 년 동안 5도쯤 떨어졌습니다. 생물 멸종 사태가 왔고 인류의 60%가 이때 사망했습니다. 그 바람에 인류는 멸종 직전에 몰렸고 유전적 다양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생긴 대폭발로 아주 거대한 토바오가 생성되었는데 규모는 남북 84km, 동서 24km, 면적 1460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 903m 정도라고 합니다. 210만 년 전에 일어난 알려진 슈퍼화산 미국 옐로스톤 칼데라의 가장 격렬한 폭발은 약 2450 세제곱평방킬로미터의 화산 물질을 분출했습니다. 64만 년 전 폭발은 1000 세제곱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화산재, 돌 화산 물질을 분출했습니다. 이 폭발은 1980년 세인트 헬렌 화산의 폭발보다 1000배 이상 큰 것입니다. 이 폭발은 깊이가 거의 1km이고 면적은 72km 곱하기 45km의 칼데라를 만들었습니다. 매 폭발 때마다 화산재는 북미 대륙의 중앙부의 대부분을 덮었고 수백 마일까지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옐로스톤 칼데라가 분화하면 대량의 용암과 화산재, 그리고 화산 쇠설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km가 넘는 초화산으로 아소산의 칼데라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에 폭발한다면 미국의 영토 중 66%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화산재로 인하여 미국 영토 대부분이 화산재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26,500년 전에 뉴질랜드 북섬에 타우포 분화도 있습니다. 지난 7만 년 동안 일어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크기가 비슷한 뉴질랜드 최대의 화산 호수인 타우포입니다. 화산재가 35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던 화산 폭발 지수 8에 속하는 대폭발로 생긴 호수입니다. 약 1170 세제곱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용암 및 암석 등이 지하에서 분출되어 나오고 그로 인해 가라앉은 땅에 호수가 형성되었는데 이 칼데라 호수가 바로 타우포 호수입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의 대규모 화산 폭발은 이듬해 지구 기온을 0.5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의 분출량은 25 세제곱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화산 분출량이 1000 세제곱평방킬로미터 이상인, 다시 말해 피나투보 화산 40개가 동시에 터지는 규모의 화산을 슈퍼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이런 규모의 화산 분출은 없었습니다. 슈퍼화산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한 번 폭발하면 지구 차원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냅니다. 서기 946년 11월에서 947년 2월경 백두산에서는 밀레니엄 분화라고 불리는 화산 폭발 지수가 7인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화산재와 화산가스의 기둥이 대기 상층으로 25km 이상 치솟았으며 100세제곱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분출물이 백두산 주변에 수십 미터 두께로 쌓였습니다. 화산재는 동해 바닷속에 약 10cm,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부 지역에도 약 5cm가량 퇴적됐습니다. 멀리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백두산 화산재에 유리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백두산의 화산 분출은 지구 기후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100세제곱평방킬로미터의 분출물을 성층권인 25km 상공까지 뿜어 올렸습니다. 단기간의 분출이지만 지구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일본에 쌓인 백두산 화산재의 두께를 1cm로 보고 계산한 결과이지만 실제로 5cm까지 나올 수 있으며 실제 분출량은 150세제곱평방킬로미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백두산 분출은 1815년 지구촌에 여름 실종 사태를 부른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과 뉴질랜드 타우포 분출 등과 함께 역사 기록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산 활동인 셈입니다. 천지 분화구에서 분출한 화산재와 가스는 서풍을 타고 북한의 함경도를 거쳐 1000km 이상 떨어진 동해와 일본 동북부와 홋카이도까지 퍼졌습니다. 거정부 중국 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당시 불화수소 약 2억 톤과 아황산 가스 2300만 톤이 함께 나와 야생동물과 가축의 질식, 산성비, 나아가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히로시마 원폭을 16만 배 위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이 자동 폭발, 고도 580m에 도달하기까지는 꼭 57초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구름은 18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총면적 11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건물의 90%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폭발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1945년까지 방사능 피폭으로 고에 이어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60억 세제곱평방미터의 분출물을 성층권인 25km 상공까지 뿜어 올렸다며 문제는 백두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다양한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의 수면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중국이 물속 수십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 탐사 작업을 하고 그 결과 고요한 수면과 달리 천지의 물속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수많은 하얀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기 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마그마는 살아있는 생물이 숨 쉬듯이 오르내리면서 지표를 밀어올리거나 함몰시킵니다. 그 물은 천지 물속이 아니라 백두산 땅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2에서 2005년에는 백두산 천지 지하에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2002년에서 2005년에는 백두산 천지 지하에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고 지표면에 비정상적인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천지 주변에는 매달 10에서 15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지진파 측정 결과 백두산 지하에는 거대한 마그마 방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은 백두산이 2015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2015년 83도까지 오르며 뜨거워졌고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백두산 북바 이도백화 상류계곡에 위치한 주롱온천의 수온이 1991년 67에서 69도씨였던 것이 최근에는 72에서 83도씨까지 상승했습니다. 온천수에서 공기방울 형태로 나오는 화산가스를 채집해 포함된 헬륨의 동위원 소비를 분석한 결과 이 헬륨이 멘틀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하 마그마 방으로부터 지표로 지열이 계속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에서 정작 무서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손영관 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화산재와 바위가 섞여 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화산 쇠설료와 뜨거운 가스와 돌조각이 섞여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밀려드는 화산한류가 치명적인 재해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에서 화산 쇠설류는 분화구로부터 반경 35km에 걸쳐 3에서 83m 두께로 쌓일 겁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든 레미콘 반죽과 같은 화산재가 지축을 울리며 계곡을 흘러내릴 것입니다. 화산한류는 화산 쇠설류보다 훨씬 빠르고 계곡을 건너뛰기도 해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핵실험과 9.11 테러 때 공중으로 솟는 버섯구름과 동시에 수평으로 확산되던 먼지구름이 바로 화산한류입니다. 1631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폼페이 시민 1만 8천여 명이 미처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빠져나갈 틈도 없이 목숨을 잃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억 톤의 물이 2000m가 넘는 높이에 고여있는 천지가 화구 붕괴와 함께 쏟아진다면 백두산 일대에 가공할 홍수 피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높이의 백두산 천지에서 2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터져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에 완공된 북한의 임남댐, 즉 금강산댐은 길이 710m, 높이 121.5m, 발전 용량 81만 킬로와트 규모로 총 저수용량이 26억 2천만 톤입니다. 비무장지대 상류 19km 지점에 위치한 금강산댐이 갑자기 대규모 방류를 해 댐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하류에 위치한 남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응책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였고 2005년 10월에 평화의 댐 2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규모는 금강산댐 붕괴 시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인 길이 601m, 높이 125m, 저수량 29억 3천 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임남댐을 방류하면 12에서 16시간 안에 수도권이 수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와이 화산처럼 평온하게 용암을 흘리는 원주형의 아름다운 화산이 있다면 꾹 참은 분노를 터뜨리듯 폭발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이유로 마그마 속에 휘발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마그마는 점점 끈적끈적해지고 가스는 내부에 점점 많이 갇힙니다. 수천 년이 지나 청량음료의 병을 따듯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슈퍼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 화산체의 꼭대기가 날아가고 마그마가 분출한 빈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칼데라 호수가 생깁니다. 온도가 1000도씨가 넘는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수온이 7도씨가량 되는 천지의 물과 만나면 마그마는 급냉하면서 산산조각납니다. 마그마에 들어있던 화산가스까지 튀어나오면서 마그마는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팝콘과 같이 튀겨진 가벼운 화산재 덩어리인 부석이 화산체 주변에 쌓입니다. 분연주가 천지 중앙에서 25km 높이로 치솟는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은 성층권 높이까지 올라가 제트 기류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지만 일부 화산재는 대기권 내에서 계절풍을 타고 남한까지 내려옵니다. 한편 이보다 더 작게 부서진 파편은 화산재 구름을 형성합니다. 수증기와 함께 분화하고 상부대기 상층의 기둥 모양으로 솟구칩니다. 화산재 구름은 계절풍과 제트 기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화산재에서 멀어짐에 따라 점차 낙하에 쌓일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 화산재라고 부릅니다. 백두산은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므로 백두산의 동쪽 즉 북한의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역에 강하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분화된 화산재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산재의 일부는 분화구의 벽을 넘어 끌어넘치거나 분연주가 붕괴되며 쏟아집니다. 화산의 사면을 따라 시속 40에서 120km의 속도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화산재를 화쇄류라 합니다. 온도가 500도씨 안팎인 고온의 화쇄류는 예부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이었습니다. 화쇄류의 영향 범위를 예측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화산 폭발의 규모가 크면 강하 화산재에 의한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강하 화산재는 지면에 1mm 이상만 쌓여도 도로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우선 시야 확보가 힘듭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떨어지는 화산재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조종장치와 제동장치가 약화되고 공기 중에 화산재가 여과기를 통해
엔진으로 들어가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젖은 화산재가 송전선에 누전을 일으켜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화산재가 인체로 들어가 규폐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 시 이런 강화 화산재가 남한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화 화산재가 남한 지역에 낙하, 퇴적되는 경우를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1000년 전과 같거나 심지어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인 경우에도 화산재가 남한까지 내려온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경 60km 이내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혀 쑥대밭이 되고 폭발 후 8시간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화산재가 흩날리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에 있던 고밀도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분출하면 인근 반경 50km 일대의 주민은 질식사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1999년 천지온 천북쪽에 천지화산관측소를 설립해 다음 분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천지화산관측소가 마그마 공급 속도를 근거로 계산한 백두산의 분출 잠복기는 약 300년으로 다음 100년 안에 분출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향으로 볼 때 중국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백두산 화산 연구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어준 채 2000년대 이후 연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2007년 백두산에 지진계를 설치해 화산 활동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손영관 교수는 백두산은 2000년 만에 걸쳐 분출한 화산이어서 폭발적 분출의 빈도 등을 알려면 적어도 몇십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의 지진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산재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의 핵심 기술인 화산 폭발 감시 및 폭발 잠재성 평가 기술을 기상청 주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 확산 시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기술은 국민안전처에서 맡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대로 진행하되 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 북, 중국과의 3국 공동연구가 필수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